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오늘도 월간 리뷰 2호로 호중 비엘림에 대한 기사 마지막 회입니다. 테너는 크게 레제로와 프리시 분더리와 같은 리릭, 프랑코 코렐리와 같은 스핀토, 마리오 델 모나코와 같은 드라마틱 테너 등 소리의 무게감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리릭은 다시 리릭 레제로, 리릭 스핀토 등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성악가를 콕 찍어서 특정 카테고리에 넣을 수만은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악은 개인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김호중 역시 특정한 카테고리에 넣을 수는 없지만 리릭과 리릭 스핀토, 테너 등 다양한 빛깔을 자유롭게 연출해낸다. 김호중이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 일부 팬들은 김호중의 등장에 대해 한국에 마리오 란짜가 나타났다고 반가워했다. 마리오 란짜 역시 영화배우로 등장하는 등 클래식 무대와 대중 무대를 동시에 섭렵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비 마이 러브 등 영화 음악을 부르는 등 무대 영역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의 성악적 실력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김호중 역시 클래식 앨범을 출간함으로써 그의 고향이 결국 성악에 있으며 어떤 무대라도 소화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오페라 뱅크 단장 바리톤 허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클래식계는 테너 김호중이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클래식에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는 혁혁한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호중과 관련한 수많은 댓글을 읽어보면 오페라 아리아라는 용어를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팬들이 유튜브를 타고 들어가 세계적인 대가들의 아리아를 접하면서 클래식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음악을 7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클래식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바리톤 허철은 김호중이 대중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소위 잘나가는 대중가수들이 진입하기 불가능한 성악 세계에 김호중이 훅 들어가면서 다른 대중가수들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김호중은 들어갔네. 대체 저 세계는 뭐지? 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막상 들어와서 아름다운 클래식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며 김호중을 높이 평가했다. 그제서야 김호중이 다른 가수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말로만 듣던 것과 실제 세계를 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라고 바리톤 허철은 이야기했다. 지탱크 TV 한상우 대표 역시 김호중의 클래식 노래를 통해 오페라의 세계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김호중 씨에게 관심이 갖게 된 것은 첫 무대에서 내순 노르마를 부를 때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성악이나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고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가 노래를 불러도 좋다거나 목소리가 매력적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지루한 음악이라는 생각만 있었죠. 그런데 대중가수들과 등장한 프로그램에서 김호중 씨의 내순 노르마를 듣고 엄청나게 감동했습니다. 클래식을 전혀 모르지만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너무 감동스러워 눈물이 났거든요. 그 음색에서 주는 감동이 너무 컸고 클래식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하고 처음 느꼈습니다. 경건한 감동?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로 클래식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대 8을 부를 때 그리고 팀미션 패밀리가 떴다 해서 젊은 그대를 부르다 성악으로 잠깐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성악 발성은 가요와는 감동의 크기와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지금은 김호중 씨의 가요 음악보다 솔직히 성악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지탱크 TV 지탱크는 김호중의 오페라 아리아를 듣고 오페라가 궁금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오페라의 어느 대목인지 정보를 탐색하면서 요즘은 클래식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김호중의 고음의 원천은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일까? 특히 고음의 위치가 정확하고 발성이 능숙한 데는 김호중의 신체 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상면에서는 하관이 발달해 마스케라 포지션으로 소리를 모으기 때문에 음색이 밝고 선명하며 피치가 높아 트로트, 가요, 성악 등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마스케라는 성대의 밀도, 호흡의 양으로 음색을 조절하기 때문에 소리의 위치는 항상 일정해야 안정적인 발성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레가토가 자연스럽다. 게다가 흉부도 두툼하기에 울림통이 뛰어난 편인데 축구 경기에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하체가 또 튼튼하다. 하체는 소리를 지탱하는 데 있어 서스펜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울림이 크고 지속이 뛰어난 성악가들의 하반신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곤 한다. 이 점에 대해 바리톤 허철도 동의하며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좋은 소리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신체 구조가 유리하죠. 그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합니다. 안나 네트랩코도 그렇고 몽세라 카바에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하체는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야 스태미너에 강하고 소리를 잘 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신체 구조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기만의 스타일 구축이다. 네순도르마만 해도 세계적인 테너라면 누구나 부르는 곡이지만 누구나 똑같이 부르지는 않는다.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플래시한 발성으로 네순도르마를 부르는 영상을 보면 마리오 란차나 마리오 델 모나코 등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유난히 드라마틱 테너의 노래를 좋아하는 경향 때문에 드라마틱 리릭의 점수를 높게 주지만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노래를 들으면 이 성악가만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듯이 김호중의 네순도르마는 그만의 맛이 있다. 성악가들이 공개적으로 김호중의 팬이라는 말을 안 할 뿐 성악가들도 김호중의 소리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탱크 한상우 대표는 김호중이 대중음악과 클래식 성악을 모두 아우르는 마리오 란짜와 같은 성악가로 계속 활동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성악을 하면서 대중가요 분야에서도 계속 인기를 얻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두 영역을 가리지 않고 초월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김호중 씨의 음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킹에 나왔을 때부터 감동했습니다. 그러다 잊었는데 갑자기 대중가요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처음 스타킹 때와는 달리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에서 공부도 한 성악 전공자인데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가요 버전과 성악 버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확인하고 얼마나 반갑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를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노래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누가 감히 김호중 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노래의 가사와 감동, 마음을 전하는 전달력은 정말 김호중 씨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호중의 팬들의 마음이 이토록 뜨겁다. 2009년 SBS의 놀라운 세상 스타킹 출연과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된 그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김천예고 재학 시절부터 미친 성량이니 괴물 보컬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 1위와 세종음악 콩쿠르 1위 등 콩쿠르 현장에서도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호흡과 딕션,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김호중만의 독특한 창법, 가사의 전달력까지 정확하다는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은 또 언제 출발할지 기다려진다. 워너뮤직의 조희경 이사는 다음 앨범 계획은 섣불리 대답하기 힘들다며 우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좋은 소식이 있으면 팬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 김우중이 없는 동안 팬들의 사랑이 혹여나 식을까 걱정된다. 클래식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간다는 프랑스 속담을 믿는다. 믿음이란 때를 기다리는 것이기에 김호중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리라 믿는다. 클래식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듯이.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월간 리뷰 2월 후에 실린 우리 호중 별님에 대한
좋은 기사였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신 월간 리뷰 대표님, 김종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